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맡고 있는 6부장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손을 들어서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과 만나기에는 아침 시장 분위기가 어제 상승세를 바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서 사뭇 조금 아쉽다 이러실 수 있는데요. 다만 어제 우리가 이맘때 봤을 때 지수랑 거의 또 비슷해요. 그 뒤에 더 많이 올라서 끝나서 그렇지 사실 24시간 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 지수랑 지금 지수랑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끝날 때 가장 피날레로 높은 지수대를 보면서 뭐 그 기사 제목이 전부 다 뭐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뭐 올해 최고치다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하니까 뭐 살짝 이제 흥분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만 오늘 이제 미국장 안 하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글쎄요, 이걸 억지로 뭐 조정의 사유를 찾자고 보면 네, 어제 왜 그렇게 올랐니부터 해서 트럼프가 오늘 밤에 그 관세 서한을 다 날린다더라 이러니까 뭐 드디어 올 게 왔다 뭐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추의 기울은 섹터와 업종들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초반에 바로 제가 여러분들 많이 계실 때 자랑질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랑질 한번 할까요,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오늘 사실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이거죠. 이거 어저께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뭘 샀냐 이렇게 오늘 제가 난리가 난 게 진짜 제가 어제 인구 이거 100년 지나면 750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저출산 관련주를 어제 샀단 말이에요. 그게 에르코스라는 종목을 산 건데 어제는 미끄러져가지고 약간 손해보고 끝났고 오늘 아침만 해도 2만 원 깨지면서 막 별로길래 와 이거 왜 샀나 이렇게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있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막 보합으로 돌더니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16% 올라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아까 매우 놀라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뛰쳐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오늘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좀 보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 뉴스가 되길래 네, 지금 제가 이러면은 진짜 오늘 무슨 완전히 그 사이비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자, 제가 엊그젠가 제 동생이 타로를 봐줬는데 오늘 뭐 상한가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좋은 행운의 타로 카드가 나왔다고 그러길래 오늘 뭐가 나올 게 있지? 막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게 어제 제가 뜬금없이 산 에르코스가 오늘 지금 17%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거였구나. 원래 기대했던 종목은 다른 거였는데 원래 와이바이오를 오늘 또 보고 있었는데 물론 뭐 와이바이오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치고 올라가는 힘은 에르코스가 제대로 보여줬는데 에르코스를 처음 들어본다고요? 뭐 상장된 지 오래된 주식은 아닌데 프리미엄 유아식 관련주예요. 그래서 흐름이 가끔 저출산 얘기 나올 때 이제 아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식상하잖아요. 에르코스가 제일 변동성이 좋아요. 저출산 이슈 나올 때. 물론 이제 저는 어저께 기대했던 게 어저께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이 뉴스를 가지고 우리나라 100년 뒤면 700만 명 남는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산 거였는데 그런 반응이야 뭐 어제 나오질 않아가지고 조금 별로였습니다만 하루 지나서 오늘 아마 인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에르코스가 4년 1등이지만 꿈비도 올라가고 아가방도 지금 7%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하루는 아주 화끈하게 가끔 올라가긴 해도 연속성은 없어요. 얘가 오늘 뭐 잘 올라서 20%가 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뭐 월요일도 계속 가요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연속성이 있게 좀 올라가는 게 있고 또 그냥 하루 잘 갔다가 이제 보란 듯이 다음 날이 마이너스 나는 그런 섹터들도 있는데 뭐 제가 봐선 저출산은 항상 보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연속성은 없더라고요. 보면은 예, 오늘 에르코스가 뭐 기가 막히게 올라가긴 합니다만 뭐 오늘 오르고 땡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뭘 솔직히고 안 솔직히 있어요. 뭐 저 오늘 사실 아까 진짜로 많이 깨졌다가 왜냐하면 제 평균 가격이 21,000원 한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이 깨지니까 제가 어제 비중도 많았단 말이에요. 한 1,300주 됐기 때문에 예, 제법 들어갔다가 한 200만 원 넘게 깨지네 막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걸 다 만회하고 약간이라도 이익을 보고 나와서 엄청나게 지금 저 혼자는 막 업됐죠. 예. 시장은 빠지는데 예, 계좌가 안 깨지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이 예. 포월이요. 예. 개별 종목 질문을 하지 말라니까 또 그렇게 몰래 하네. 예. 포월은 제가 샀다라고 3일 전에 말씀드렸었죠. 26만 3천 원에. 예. 그 다음날 팔았어요. 예. 팔고 나서 지금 한 4만 원 올랐어요. 예.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네. 팔면 올라가. 에르코스도 방금 팔고서 지금 한 2천 원 이상 올라왔어요. 제가. 예. 팔면 올라가는 예, 마이너스의 손이다. 예. 자, 그래도 잘 올라가는 거 잘 땡겨서 예, 선점해서 잘 산다. 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예,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 일정으로 있는 네, 얘기들과 함께 좀 가보겠습니다. 자, 언제까지나 이렇게 흥분된 내용들만 자꾸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 제가 이거 지난주 그 외부 사이트 가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호재가 터진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 후반에 좀 강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이야 뭐 좀 까먹었습니다만 어제보다 더 까먹은 건 아니니까 최소한 어저께 정도의 그런 뭐 물론 기자회견 이슈보다는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어쨌든 뭐 오늘 하락은 좀 아쉽지만 어제까지의 상승은 꽤나 의미 있었다 이런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길은 방금도 제가 뭐 전화위복 아니면 뭐 다행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진짜 뭐 방금 예, 완전히 저 구덩이에 빠졌다가 완전히 기사회생해가지고 예, 손해 없이 나오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 늘 이렇게만 반복이 돼도 괜찮겠죠. 뭐 견디면 돼. 근데 견뎌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견뎌서 더 힘든 경우도 있고 도대체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하라는 걸 너무 강조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임할 때 어떤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다가 예, 그런 건데 예, 어쨌든 뭐 한참도 모르는 거잖아요. 방금 에르코스 말씀드린 대로 2만 원 깨질 때는 막 머리 쥐어 뜯어가지고 머리도 별로 없는데 엄청 예, 막 압박이 있었단 말이죠. 어제 내가 그 많은 애들 중에 왜 얘를 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예, 불과 뭐 20-30분 만에 예, 전화위복이 돼갖고 세상에 오늘 제일 좋은 거였네.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거 매매 끝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또 한 번 강조드린 게 바로 매도 버튼 눌러서 정말 얘는 이번엔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번 판에는 그렇게 하고 매도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 전까지는 계속 이쁘다 해줘라. 예.
얘가 갑자기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제약바이오가 뭐 어떻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30분까지 네, 질문을 이제 받을게요. 예, 종목 빼고 예, 종목 빼고서 예, 질문을 좀 해보자. 예. 폴은 아깝죠. 네, 제가 생각해도 진짜 제가 소량이라서 그냥 예, A 그냥 가볍게 주자 이러고서 저는 원래 대형주 매매는 진짜 안 하는 편인데 너무 안 간 이제 홀딩스라고 생각해서 조금 해봤어요. 아주 미미하게. 그것도 뭐 제가 막 무슨 몇 천만 원 산 거면 떠벌리고 다니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진짜 소량 들어갔다가 그냥 정말 한 입 베어 먹고 나온 정도일 뿐인데 어쨌든 뭐 홀딩스라고 이름 붙은 거 중에 가장 안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되려니까 뭐 중국에서 또 철강 뭐 감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어제 현대제철도 좋았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 거기다 이제 오늘 이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2차전지 쪽도 어쨌든 뭐 일부는 좀 기사회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뭐 리튬 가격의 상승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강세 기조가 연결이 되는 흐름들이 여타 종목들보다는 좀 강하다. 결국 이거죠. 그게 보면 지금 종목들이 웬만하면 이런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오른 애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신고가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서 이루고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제 향후의 장은 이런 애들이 더 간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쪽이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대형 접시를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애들이 이번에 뭐 3,100을 찍고 뭐 살짝 또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재차 올라갈 때 제가 이 그림 많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어디 갔어 또 이거 맨날 이거 설명드리는데 3,000까지 역할을 해준 고마운 섹터들이 있는데 3,000 이상에서는 얘네들의 그 수익률 어떤 그 비교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거다 봅니다. 오늘 물론 뭐 원전 일부가 강하긴 한데 이거는 좀 생각지도 않게 뭐 원전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쓴 게 아니고 저 지금 강화도 쪽에 누가 가서 뭐 또 그 방사능 검사를 했더니 폐수 그게 뭐 후쿠시마 폐수 수준 이상의 방사능이 뭐 검출이 됐다 이래 갖고서 지금 일부 뭐 원전 해체까지는 아니고 그 외 뭐 제염이라고 할까요? 예. 방사능 약간 뭐 해독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뭐 피코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강세가 돋보이는 게 있는 거고 뭐 원전이 전반적으로 오른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날이 좋네 다날. 예. 다날이 엊그저께 뭐 그 테마색 만난다고 비밀로 만난다 그러더니 뭐 다 알려지고 나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났으니까 저렇게 또 반응이 있겠죠. 예, 하여튼 뭐 이런 그림이라서 어쨌든 죽으나 사나 저는 이쪽 분위기 안에 가서 노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질문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좀 제가 답이 좀 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좀 답을 드리고 나서 내용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질문하라고 올리고 나서 뭔 질문이 나온 거지? 가만히 있어봐. 질문하세요. 다음부터
조선주들 더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왜 역할이 끝났다니까요. 제가 봐서. 예. 어팡으로서 미국에다가 뭐 MRO를 한다 이래가지고 뭐 또 LNG선 수주반 이런 게 앞으로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역할이 충분히 있어서 주가로서 3천까지 만드는데 해당되는 섹터들이 평균적으로 큰 역할을 했어요. 정말 고마운 업종이에요. 예, 업황이 좋고 뭐 수주도 많아지면서 미국 쪽에 군함도 고쳐준다, 뭐 미국의 시장에 진출한다 이러면서 조선이 적지 않게 올라왔잖아요. 이걸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 덕분에 지수가 3천까지 올라온 겁니다. 예, 고마운 업종에 되게 3천까지 만드는데, 근데 저는 3천 넘어서는 이 역할이 축소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꾸역꾸역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더 갈 자리가 많이 안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역할이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역할의 비중을 뭐 제가 보기에는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쪽을 계속 밀고 가기에는 지금 봐서는 부하가 좀 걸렸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3,400을 가는 장이 혹시 나올지 뭐 그거 기대 없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이미 지금 지수가 3,100인데 3,500, 600 정도 최소한 안 보면 주식을 왜 갖고 있어요? 3,200이 목표면 지금부터 반은 까놓는 게 맞죠.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다 각자 생각하시는 셈법이 다르겠지만 뭐 3,500이다, 4,000이다, 뭐 이렇게 큰 그림 갖고 있다고 기준하고 보시면 얘네들이 역할은 제 생각엔 최소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은 이미 2, 3년 정도 쭉 올랐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외 섹터. 예, 이쪽에서 반응이 좀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이나 뭐 방산은 어제 제가 방산 현대 로템 그 9조짜리 계약했는데 제가 매도 의견 아침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회원방에서. 뭐 어제 보란 듯이 마이너스 나고 오늘도 마이너스 더 나고. 예, 그런 9조짜리 계약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업황하고 주가를 꼭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고. 아니 뭐 계속 좋은 수주가 나오는데 주가는 왜 빠져요? 이런 순수함을 갖고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주가라고 하는 건 어차피 기대감이 90%입니다. 계약 맺겠지, 뭐 하겠지, 이런 거 가지고서 좀 올라와서 계약 맺었으면 절정이죠. 절정 다음은 솔직히 산의 절정 다음은 내려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산 꼭대기에서 계속 텐트 치고 계속 사실 수 있나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장이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지수든 가격이든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엔 또 보란 듯이 내려 꽂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뒤에 뉴스로 원전이 좋아요, 뭐 방산이 좋아요, 조선이 뭐 계속 대박이에요, 이런 뉴스 계속 나오죠. 업황이 끄떡없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알아서 이렇게 슬슬슬 긴다고 할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더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려면 진짜 이제 기가 막힌 또 하나의 그 모멘텀이 생겨야 돼요. 뭐 기가 막힌 어떤 뭐가 생길지는 또 상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 주세요. 다음에 얘기 나온 거. 방금 조선과 원전은 어떨까요? 예, 방금 답으로 해결이 된 것 같고, 미국장으로 가야 하나요? 예, 저는 뭐 미국장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가시든지 말든지는 알아서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뉴스에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작년 말에 갔다가 쥐어 터지고 이제 뭐 4, 5월쯤 이제 우리나라장 되니까 또 건너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또 막 미국 간다고요? 모르죠. 뭐 요새 이제 미국도 또 신고가가 나니까 계속 제가 이 시장의 호황제를 말씀드릴 때
의외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 저는 악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미국이 계속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재미를 보려고 안 하고 미국 가서 재미 보겠다. 방금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이제 더 좋아 보이는데 미국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만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100이니까 어느 정도 온 것 같고 미국은 천조국이니까 돈질 해대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또 가뜩이나 상반기에는 3, 4%밖에 안 올랐으니까 미국은 어찌됐든 작년도에 많이 올랐고 올해는 신고가가 나지만 이게 크게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올해 상반기는 우리나라보다 부진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오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의 흐름의 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쪽에서 팔고 들어오른 쪽으로 가는 게 원래 합리적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지도 않거니와 또 미국 시장이 사실 올해 상반기가 안 올랐을 뿐이지 몇 년 동안 계속 엄청나게 올랐는데 저는 미국 시장이 뭐 사학 개미들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천년만년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그 파월을 막 욕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결론은 미국의 금리가 이번 기회 뭐 9월쯤이겠죠.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에 저는 장이 아작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얘기 거의 안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파월이 다행히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연준이 보기에도 경기가 정말 꺾였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나 내릴 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전 트럼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입니다. 그나마 금리 빨리 안 내린 게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물론 이제 파월이 얘기하기로는 너 때문에 안 내린 거야 이러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길길이 날뛰어서 관세를 뭐 만들고 뭐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금리를 못 내리게 만들면서도 내리라고 자꾸 강요하는데 결국은 내리지 않은 게 차라리 묘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많은 분들은 당연히 금리가 내리면 더 시장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아주 대세적인 일반론인 거고요. 이번에 금리가 뭐 내리든 오르든 늘 좋았는데 저는 이번에 금리 내리면 진짜 시장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 소수 의견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오히려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저 다날이 역시 4일 전에 뭐 테마색 만난다고 해서 상치더니만 결국은 2, 3일 지나서 또 세게 올라가는 역시 상을 가본 놈이 아는 저출산은 지금 에르코스가 주목은 받고 있는데 의외로 캐리소프트가 19% 올라가서 오늘 저출산 제대로 붙었네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 인구가 어제 뭐 충격적이잖아요. 나름대로 100년 뒤면 사실 여기 어느 누구도 뭐 살아있지는 않을 테지만 오늘 뭐 한 살짜리도 100년 뒤에 살아있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100년 뒤에 750만 명으로 준다 우리나라 인구가. 그럼 그 사이에 뭐 갑자기 100년 뒤에 4천만 명이 증발되는 건 아닐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게 앞으로 몇 년 내로 보일 거 아니에요. 출산은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만 많아지고 이러면 뭐 100년이라고 해도 지금 그 차이가 한 500만 명 되는데 그게 뭐 갑자기 한 5, 60년 뒤에서부터 팍팍 깎이진 않겠죠. 그냥 뭔가 줄어드는 모습이 완연하게 나올 것 같고 대책은 100년 대계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세워서 뭘 하지 않으면 정말 뭐 다음 때 정도는 이렇게 인구가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2, 3세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급하고 뭐 힘드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일이고 저런 통계치가 나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할 만하다라는 게 어제 관점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런 게 또 뒤늦게 일단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역시 또 코인 쪽은 트럼프가
저는 사실 코인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로 아니 저는 진짜 이 코인들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다 쓸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건 아직도 여전한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거 좀 보면서 느낀 바는 있어요. 이 세상이 진짜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국은행 같은 데서 걱정하는 건 자기네들의 입지가 줄어든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원화 기반 원래 우리 쓰는 통화 이거 기반으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인 건데 그걸 지금 각각의 주체별로 해서 뭐 각 대기업이나 뭐 빅테크나 뭐 어떤 유통회사라든가 이런 개개별로 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게 과연 이게 뭐 이렇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뭐 누군가는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뭘 이렇게 해서 뭐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에 의한 이런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저걸 하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뭘 다 뺏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방어적인 논리로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뭐 절박감까지는 몰라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뭐 은행권이든 뭐든 꽤 손을 들고 나온다라는 게 뭐 제가 봐서는 뭐 꼭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 필요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빅테크들이 AI가 투자를 기립다 한 거에 비해서는 산출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뭐 받는데도 내가 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나중에 커질 때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뒤처진 거다. 이러니까 뭐 당장 지금 뭐 매출이나 뭐 나오는 산출물이 약해도 뭐 투자에 대해서 속도를 뭐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빅테크들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끝에 그 리소스가 얼마나 달쿤한 다음에 기부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계속 그냥 가는 거죠. 예, 빠른 속도로 남들보다 더 빨리 해가지고 내가 뭔가 실체적으로 미래에 등장할 어떤 그것들 선점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사실 코인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그 조금 막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미래가 커져 보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선점하겠다라는 논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뭐 붐업이 되고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는 거고 관심들이 커진 거고 지금 뭐 미투온도 올라가고 다날도 올라가고 버즌 같은 것도 올라가고 예, 흐름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예,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화장품 유통주요? 뭐 화장품 유통주라고 하면 글쎄 뭘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네트워크 기준으로 저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실리콘2나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실리콘2는 이번에 같은 대표이사랑 그 임원들 뭐 특수관계인들이 팔았다 이러면서 맛이 간 거죠. 오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오늘 공식적인 무슨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 보면 그래요. 예. 올라가면 또 팔 것 같으니까 뭐 6만 원 위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격대 판 거 보면 얘네들은 또 올라오면 또 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유통주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실리콘2라고 하면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 생각이고 그쵸. 예, 상대적인 네, 흐름에서 많이 오른 거가 조정이 나온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방원 섹터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이슈가 붙은 오늘 뭐 피코그램 올라가는데 원전이 왜 빠지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방사능 수치에 대한 뭐 그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뿐 원전 평균으로 보면 이제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원전이든 조선이든 그동안 역할을 크게 했던 그 섹터들은 제 생각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매수가 어떠냐? 아까 보여드렸듯이 2차 전지는 지금 사도 뭐 제 생각엔 크게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그것도 종목을 잘 사야 되겠죠. 로봇주는 너무 소외된다. 예. 로봇주 지금 재미가 없는 구간인가 보죠. 재미가 있을 때는 또 어떤 때보다 강한데, 어떤 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로봇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뭐 소외가 됐다. 여기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다가 다시 원위치 됐는데, 뭐 제가 봐서 로봇은 뭐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피지컬 AI 같은 개념으로 AI가 승화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대표적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흥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이 왜 얘는 안 갈까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도 너무 비싼 레벨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소외됐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지금 얘네들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덩치가 크거나 비싸다는 느낌을 안 받고 있나요? 되게 싸 보여요? 아니면 뭐 정말 가치는 너무너무 좋은데 평가를 더럽게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약간 좀 뭐랄까 상상력이 기반해 갖고 로봇도 뭐 미래, 흔히 말해서 피지컬 AI고 뭐 AI의 미래다 이런 거에 기대어 가지고 확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뿐이지, 그 면면으로 나오는 분기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일부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뭐가 있는데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전은 전 세계적인 르네상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조선은 미국이 정말 중국한테 너무 밀리는데 우리나라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가 있는 거고, 방사는 뭐 전 세계가 싸우고 국방비 늘리니까 우리나라 가성비 있는 무기를 많이 쓸 것이다라는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적으로도 증명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해 보였던 게 사실인데, 로봇은 냉정하게 보면 뭐 레인보우가 삼성한테 인수됐다 이때 엄청나게 한번 따라갔었고, 재작년 초인가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 그럴 때 덩치가 의외로 커지니까 또 따라갔었고, 사실 그냥 뭐에 기대서 잠깐 편승했던 거일 뿐, 누가 그렇게 막 얘기 안 해주면 안 가는 애들이죠 사실. 실적은 늘 그냥 고만고만하니까 아직은. 근데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 비전이 있다,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중국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기사도 나오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너무 이제 자주 나오고 또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뭐 젠슨왕이든 뭐든, 뭐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젠슨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의 전도사 같은 느낌인데, 지금 머스크가 뭐 트럼프랑 말다툼하고 있고, 젠슨왕도 예전보다 뭐 피지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편은 아니라서, 어쨌든 강력한 누군가가 뭐 손정희 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 로봇 얘기를 자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잘 안 가죠. 그냥 땡기기에는 뭐 약간 겸손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면적다고 해야 되나? 이게 왜 땡겨야 되는 거지? 이걸 막 가뜩이나 숫자도 안 나오는 애들인데. 저는 이슈는 있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IPO 이슈라든가 뭐 전 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를 지금 산업 현장에 계속 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언젠간 다시 타이밍이 올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안 가는 것뿐인 거지. 자, 덥긴 덥나 보다. 파세코가 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덥나 봐요. 덥죠. 비가 뭐 12일까지 안 온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거는 뭐가 주체가 되는 뭐가 모멘텀이 나와야 돼. 뭐 어느 대그룹이 뭐 하나 인수한다더라 이런 거에 나오든지, 지금은 답이 없어도 결국 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폴은 오늘 팔았으면 뭐 엄청 잘 파셨네.
그리고 예? 815 수익 플러스에 동영님 흔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안 올렸나? 나 올린 줄 알았는데, 예. 안 올렸나 보죠, 제가? 나 아까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올렸나 보다. 어떻게? 아닌데? 안 올렸어요, 제가? 내가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올렸는데 어디 갔지? 이거 제가 올린다고 막 하다가 안 올렸나 보네. 가끔 또 이렇게 까먹네요, 제가. 그 아침에 일찍 만들어가지고 늘 올리려고 하는데 까먹었나 봐. 예, 죄송해요. 예, 늘 올리려고 그러는데 까먹었네. 예. 네. 자, 그리고 국장도 미장도 어차피 여러분, 안 팔고 나 뭐 200%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가끔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따끔하게 얘기 드리는데, 팔고서 얘기해. 안 팔고서 200% 300% 먹었다. 그거 옛날에 4년 전쯤에 2차 전지 가지고 뭐 1000% 먹었다며 인증하고 그런 난리들 치고 나서 결국 꼭지 때리고 나서 뭐 그분이 얼마나 잘 팔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수익 인증하는 게 벌고 나서 인증한 게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 나 이 정도 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인증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보면은 참 호사다마라고 항상 꼭지 바로 전에 그런 현상들이 참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면 얼마 벌었어요는 현금으로 다 체인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냥 내 마음속으로 벌었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도 미장도 결국은 매도를 한 다음에 끝난 거죠. 지금 매도 잘못 흔히 말해서 매수는 1이고 매도가 9입니다. 매수는 아무나 뭐 어떤 타이밍이 하지만 정말 고민되는 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매도의 관점이 정말 힘든 거죠. 뭐야, 저 V자로 시작되네. 저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야, 저거? 모르겠고, 개별 종목 질문하지 말고, 한번 불러봐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니, 어제 오른 건 뭔데? 아니, 어제 47 오르고 오늘 20 빠졌으면 이게 기간 조정입니까? 매일매일 야금야금 주 단위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뭐 그냥 여러분 생각에는 맨날 한 3, 40씩 맨날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결코 그런 장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상방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하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지수가 뭐 3000m로 잘 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게 양호하게 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진짜로. 7, 8월 조정이냐라는 관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거야 사실 생물처럼 계속 생각을 바꾸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에 몰입돼서 이게 정답이야라고 굳혀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또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제 논리가 갑자기 바뀌거나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장 아작난다고 본다고. 근데 지금 예정으로는 9월 아니에요. 미국 시장 아작나는 거. 근데 미국 시장 아작나면 우리나라는 더 좋아져요 이럴까요? 아니면은 같이 아작날까요? 같이 아작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7, 8월이 조정이다 이런 관점보다도 7, 8월까지 열심히 여름휴가도 반납하시고 열심히, 이게 사실 지수가 늘 보면 또 지수가 안 갔는데 종목들을 많이 간 장세 보면서 뭐 지수 플레이 하지 말고
종목 갖고 승부 보세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저 역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2,300에서 3,100이 됐어도 어차피 계좌 포트폴리오가 정말 시장 친화적이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도 돈 못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3,100에서 4,000을 간다고 칩시다. 안 오르는 거 잔뜩 들고 있으면 지수가 4,000 가면 뭐하냐고. 그때 4,000을 갈 때 역할을 해줬던 걸 갖고 있어야 의미가 있지. 결국 그거를 계속 탐독을 하면서 바꾸든지 아니면 계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계속 결정을 해가면서 그런 과정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생각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뭐 오히려 지금 제가 소수 의견적으로만 말씀을 한번 드리면 그런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장이 어떻게든 4월 달부터 7월 초까지 이렇게 제법 올라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지금 시장의 경로를 얘기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여기 3분기는 쉰다. 뭐 한 9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되면 다시 올라온다. 이 그림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수예요. 지금 이게 다수야. 근데 저는 소수잖아요. 소수는 이거랑 거꾸로 그려야 되겠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누구보다 빨리 얘기했어. 3,000 넘는 거 6월 달에 가능해. 이건 거 저는 5월 달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얘기했는데 이제 개나 소나 다 간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 3분기는 좀 쉬었다가 4분기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반대죠. 3분기에 더 간다. 더 올라가고 4분기 들어서나 아니면 뭐 3분기 말미쯤에 뭐 3분기 한 중반 정도 9월 달 정도에 뭐 후반 정도에 FOMC 해가지고 금리 내리면 그때부터 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장이 좀 맛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되게 독단적인 논리인데 반도체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삼성전자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 뭐 그런 그림인데 사실 저는 작년도 여름에 그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 논리가 저는 올 겨울에 올 것 같거든요. 걔네 보면 꼭 1년 먼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진짜 좀 올 겨울이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안 좋은 쪽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AI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어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5,000명인가 7,000명 자른대요. AI 가지고 하면 되니까 사람 많이 필요 없다라고 자른대.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실업률도 뭐 그렇게 많이 잘리고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AI가 막 그 인간의 삶을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 막 활화산처럼 올라갈 때 뭐 한마디로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 받쳐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막 지금은 너도 나도 모르게 그냥 속도를 높이면서 막 하는 부분들이 막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 연말쯤 가면은 경기 침체와 함께 우리가 AI를 이렇게 열심히 막 해야 되나? 이런 회의론이 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상상력을 갖고서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입장에서 네 생각이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저 나름대로 논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상상력을 또 자꾸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수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수는 제가 봐서는 6월 말에 나온 3분기, 4분기 흐름의 예측에 대한 다수는 2분기 때까지 열심히 달렸고 3분기는 쉬고 4분기 날아간다 이런 생각이 지금 다수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3분기 열심히 계속 간다. 그리고 공교롭게 3분기 말미에 미국이 금리 내리면 같이 우리 그냥 힘들다. 금리 내리는데 왜 힘드냐?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유동성이 더 풀린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진짜 경기가 침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 어떤 쪽으로 생각할지는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일반 범인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좌지우지 흔드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유리할 거냐를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실행하는 대로 사실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아닌 말로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는 게 우리 진짜 개미잖아요. 여기 돌아가는 오늘 뭐 하루에만 움직이는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뭐 30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뭐 큰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자산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투자 자금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뭐 살란톨 정도의 규모나 될까요? 진짜 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뜻대로 가는 거에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묻어가려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또 항거를 하려고도 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뭐 어떤 영향력도 없이 그냥 시장에 묻혀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결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장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봐서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꽤 올라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해피해져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계속 힌트를 안 주면서 올라가니까 의외로 낮은 가격부터 인버스 고퍼스 치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빠지니까 그나마 한숨 돌려서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엊그제도 아마 빠졌을 때 그저께죠. 수요일날 마이너스 57 나왔을 때 와 이제 드디어 빠지나 보다. 근데 마이너스 15로 끝나고 어저께 플러스 40 몇으로 오르면 오늘 빠졌으니까 그나마 뭐 조금 다행이야 이러실지 몰라도 결국은 어제 종가로 보면 인버스 고퍼스 손해가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식을 갖고 갈 때도 또 인버스나 고퍼스를 갖고 갈 때도 그냥 계속 갖고 계시는데 그거의 반대 방향이면 뭐 잠깐 좋은 날도 있지 내 방향이 맞았어. 근데 그래서 나올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까 제가 에르코스 판 것처럼 잠깐 되게 물렸다가 상가격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도 뛰쳐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엄청 물렸는데 잠깐 돌아와 주지만 내가 산 가격에 훨씬 못 미치면 못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또 수렁에 조금 있다 보면 더 빠지는 식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추세가 완전히 도는 게 아니면 항상 그런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뭘 4분기에 대해서 예지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향대로 안 갈 거라는 생각이 제 기본 컨셉이에요.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4분기에 좋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좋은 거대로 다 믿고 그럼 4분기 그때 드디어 뭐 3,000 한 7, 800 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다 갖고 있겠다고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가는 거냐?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해피하고 인버스 고퍼스 친 사람만 죽어나는 거냐 계속.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근데 물론 생각한 것보다 안 간 수준이 과연 얼마일까 뭐 이런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자, 하여튼 뭐 지금은 제가 봐선 많이 오늘 수익 플러스 전략주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자, 오늘 수익 플러스 전략주 뭔지 아세요? 오늘 전략주 아침에 보신 분은 아시려나? 오늘 수익 플러스 전략주 뭐였죠? 괜찮죠? 보신 분이 이렇게 없다니. 자, 오가노이드 제가 오늘 주제 자체가 오가노이드였거든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이름 그대로 얘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걸 슬슬 올라오고 이게 뭐 삼성도 오가노이드 한다고 그럽니다만 오가노이드가 어쨌든 지금 저는 바이오도 어차피 그 안에서 뭐 면역항암제 뭐 비만 이렇게 순환매 하다 보면 오가노이드가 조금 신선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동물 실험이 사실 모든 임상의 기초였는데 그걸 완전히 게임 체인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파장이 있는 거라고. 물론 이게 유리기판으로 뭐 그 기판을 바꾸는 것도 게임 체인저지만 동물 실험 대신에 아까 보니까 무슨 피쉬라 그래서 물고기 이용하는 실험도 있더라고요.
일반 그 영장류 개념이나 이런 동물은 안 써도 뭐 되는데 대신 지금 무슨 이름이 희한한데 무슨 피쉬가 있어요. 그 생선 물고기인데 그걸로 임상이 된대요. 훨씬 저렴하게. 뭐 그거든 아니면 이렇게 세포 배양 인공 장기를 하든 동물 실험 안 하는 것도 어쨌든 임상에는 굉장히 큰 변화기 때문에 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가노이드가 나쁘지 않아요. 예. 이름도 기억하기도 너무 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상장주는 어저께 제가 예. 있었나 없었나 그랬어. 예. 여기 제가 요거였죠. 오늘 IPO가 한 종목이 그 등록되는데 이건 이미 지난주에 저희 방에서 그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또 이름에 그냥 AI가 붙었다. 얘는 기본 100%다 저는. 예. 15,000원짜리인데 3만 원 위는 분명히 나올 거고 오늘 아까 호가 보니까 3만 원이 그냥 기본으로 찍히더라고요. 시초가가. 그래서 야 이거보다는 높게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랬는데 예. 3만 원대 중반 시작해가지고 4만 원 뭐 후반 뭐 중반까지도 가는 것 같던데 어쨌든 뭐 이름이 너무 좋은 거죠. AI. 예. AI가 이름에 붙었다는 게 선전의 어떤 대표적인 기운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다날이 15%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이슈가 뭐였습니까? 오늘 오가노이드도 있었지만 하나가 알래스카였잖아요. 알래스카. 예. 오늘 수익 플러스 나름대로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예, 알래스카 쪽 LNG 얘기 드린 것도 오늘 아까 보면 동양철강 같은 거 지금은 4%지만 아까 1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오가노이드가 오늘 있었고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뭐 이게 좀 우리도 급해졌어요. 뭐 오늘 밤에 이를테면 뭐 상호관세 요율을 뭐 서한 보낸다 이런 이제 트럼프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막 급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지금 본부장 가가지고 뭐 협상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벌써 대만이나 태국 같은 데도 알래스카 그 LNG 미리 사겠다고 지금 계약 걸어놓은 게 막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버틸 때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이겠지만 가서 뭐 한 달이 걸쳐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네 안 와도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서 뭔가 하려고 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원래 할 거였지만 뭐 이게 지금 정부도 바뀌면서 약간 좀 협상에 그 탄력이 안 붙고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지금 관세 협상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딴 데보다 너무 느린 거죠. 정부 바뀌면서 대상자가 바뀌고 협상하러 가는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이제 좀 혼선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딴 나라보다 훨씬 느린데 우리가 알래스카 갑자기 뒤밀고 뭐 CRO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좀 연장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산자부에서 난색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호관세 맞는 거랑 결국 셈법을 해서 주고받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누가 봐도 LNG 이거 알래스카 해가지고 뭐 돈이 떼돈으로 벌 거야 이러면서 지금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상호관세를 깎을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지. 글쎄요, 일괄통보 받게 되면 그냥 우리는 아마 15%로 그냥 받게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낫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주고받아서 10% 안쪽으로 받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날짜가 지금 너무 없어요. 예. 그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9일까지는 여러 나라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이제 막 바빠졌겠죠. 2, 3일 내로 지금 하던 협상들 빨리 완료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때 맨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어제 이제 베트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46% 맞을 애들 20%로 협상했으니까 나름대로 윈윈이라고 베트남도 자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높게 받는 애들은 그대로 받는 것보다야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낮추려고 할 거고 별로 느낌이 없다. 얼마 받아도 난 상관없다. 사실 영국 같은 데는 관세가 그렇게 세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 미국에 수출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그 자동차 관세 10,000대인가 기본 제로로 받고 그 이상은 관세를 꽤 내는 걸로 했는데 1년에 수출하는 게 딱 그 기본 대수 정도밖에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별 영향이 없다라고 평가가 나중에 나온 것처럼 사실 얼마를 받아도 별 의미 없는 데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1% 2% 깎을 수 있으면 깎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뼈까지 도려서 주게 되는 건지 이번에 이제 베트남이 엊그저께 나왔는데 사실 제가 내용은 그냥 기사 내용만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다 퍼준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가는 건 어쨌든 20%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산은 왜 제로야? 이게 상호 관세 개념에 맞지도 않고 미국에서 베트남 가는 건 제로라는데 이게 왜 이게 언밸런스한데 이게 잘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6에서 20이 되면 정말 잘 된 거냐? 없던 관세가 막 20% 이상 생긴 건데 그런 개념도 있고 사실 이게 다 어느 나라도 비슷하게 맞으면 또 거기서 그게 그거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어도 일본이 지금 되게 미국한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런 거죠. 우리나라는 보편관세 지금 10에다가 상호관세 15를 맞을 뻔하다가 유예가 된 건데 일본이 합해서 하여튼 35를 맞고 우리가 25를 맞으면 우리나라 게 상대적으로 싸 보이네 이런 현상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야 어찌됐든 저찌됐든 최소한 감정적으로 일본보다 저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 1%가 높았던 걸로 아는데 24, 25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일본이 이번에 뭔가 협상을 되게 강압적으로 막 항거하면서 해가지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대놓고 35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일본이 35 맞고 우리가 25 맞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안을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보단 낫네 그러고서.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한 2, 3일 주말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1차적으로 나올 것 같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바람대로는 한두 달 유예 받으면서 나머지 협상 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 미국이 유예에 대해서는 일말의 예외도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대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룹핑 해가지고 유예 그룹 바로 매길 그룹 그냥 보통 그룹 어떻게 3단계로 나눈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예외도 없이 일단은 저번에 얘기한 대로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다 그냥 저번에 때린 대로 때리고 시작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좀 주말 지나봐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들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와중에 오늘 딱 올라가는 게 딱 두 가지네요. 하나는 코인이고, 그래도 오늘 저거 저출산 오래 버틴다 생각보다. 현대로템 7%나 빠져요. 많이 빠지네. 어제 최대 경사가 난 거 치고는 좀 속절없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집니다 생각보다.
엥? 자몽? 짜몽님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 고양이 이름이 짜몽인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현재도 11시 넘어가면서 1시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장도 어려운데 좀 쉽사리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좀 아닌가 봐 이러고서 뛰쳐나가실 수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대부분 질문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행입니다. 뭘 분할로 살 돈들이 있으면은 너무 다행인데 조선이 너무 빠지는데 분할로 주어도 좋을 듯하다. 제가 생각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니까 뭐 저점을 아니면 지수 뭐 지지점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뭐 분할로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응하시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항상 오버한다. 그리고 시세 엄청나게 N 종목 내려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올라온 그 정점에서 반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원래 안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뭐 15% 20% 빠지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니면 뭐 더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생기겠지만, 제가 많은 경험치로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4배 5배 오른 대시세 종목들 반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유 충분히 내려왔는데 이러고서 접근하셔도 빠질 때 빠지는 식으로 가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한 그 지지선 훨씬 깨고 내려온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더 내려오더라. 대충 생각하고 사시지 말고요. 냉정하게 최소한 45%에서 50%쯤 빠졌을 때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대충 빠졌을 때 들어가시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대통령이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5천 시대 준비한다.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상법 개정 통과됐다. 좋은 얘기.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올랐죠. 자, 오른 거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제목이 너무 당연하게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 거래 활기를 찾아서 4천은 곧 가고 5천도 해볼 만하다. 와, 5천을 가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써놨을까. 한 달 동안 전 세계 웬만한 지수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다더라. 이런 또 통계치도 어제 곁들여서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PBR 기준으로 약 2,950 정도가 그냥 북밸류 수준이다. 1배 수준. PBR 1배. 이거 이상은 꿈이에요. 드림. 이 이상은 펌프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펌프질을 하든 풍선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얼마나 뭐 나 다음으로 비싸게 들어올 사람만 있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가격을 끌어올려서 펌프질 해가지고 풍선을 부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얼마나 하고 계신가가 중요하죠. 나는 그냥 갖고 있는데 남들이 들어와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건 되게 이제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제일 싸게 먼저 사놓고 다른 분들이 모른 체 하다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들어와서 내 걸 비싸게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사실 지수 단으로 보면 굉장한 이제 모험이 들어가는 단계란 말이죠. 한마디로 북밸류만큼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진짜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배당소득세 개별과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바꿔주고 뭐 하고 뭐 앞으로 지금 발버되면서
지수가 오르게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안이나 뭐 법안 이런 것들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뭐 구도를 만들어 주는 것들 여러 가지와 함께 또 진짜 신난다. 야 이거 우리 기업들 돈 많이 벌 것 같다. 뭐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에 그런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야지 사람들이 미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늘 지금 이제 막 밑밥은 되게 좋아질 거야라고 가스라이팅을 조금씩 당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수가 막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뭐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말고 뭐 머리가 좀 뒤떨어진 누군가가 우리보다 머리가 덜 떨어져서 시장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해서 막 들어오기를 바란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보다 다 똑똑하고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인데 그게 쉽겠어요? 꼬셔가지고 올리기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진짜 용케 이 정도 올라왔다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뭐 절대절명의 원칙이나 목표값이 있는데 보통 공을 들이거나 보통 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진짜요. 진짜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서 너무 당연하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뭐 환각을 느낄 정도의 감정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한테 전파를 할 거냐.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론에 가까운 거죠. 어제는 분위기가 뭐 통과됐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예외 없이 통과가 됐는데 오늘은 뭐 생각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누가 올려주면 뭐 팔게 이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제 기사 제목이 왜 이렇게 다 도드라지게 자신감이 뿜뿜이냐 이거죠. 4천도 고가고 5천도 이런 좀 자신감 내지는 자만감에 쌓여 있는 이런 기사들이 뭐 넘쳐날 때 보면 항상 보면 시장은 또 약간 심술을 부려요. 아니 4천 고간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4천 고가니까 이건 뭐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바득바득 사기만 해야 되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정말 그러면 그렇게 사가지고 그냥 바로 먹는 거냐? 곧 4천 가니까. 그런 그림이 아닌 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주 초에 보여준 것처럼 뭐 마이너스 50이 됐다가도 마이너스 15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 60이 됐다가도 또 플러스 10몇으로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그런 장세들 저는 아직까지도 구조적으로 보면은 기술적인 과열 자체가 아직 해소된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화요일 수요일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였잖아요. 위아래 등락만 플러스 60 마이너스 57이 있었고 어제가 뭐 플러스 40 몇이 알토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3,100 얼마를 만들었는데 오늘 지금 분위기 보면 싸하네요. 마이너스 또 40 몇 50까지 또 터치하면서 굉장히 좀 이게 어저께 저런 뭐 상법 개정의 이슈가 하나 나온 게 또 세론인가? 갑자기 어제는 안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돌변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만 한데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계속 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게 편안하게 갑니다 알려주는 것도 안 되고 왜냐? 너도 나도 시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근데 누군가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나중에 제시할 텐데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게끔 만들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쌍팔년도들 시대처럼 언론이 일방적 뭐 이렇게 쓰기 좋은데 사실 뭐 내적으로 얼마나 고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주변만 돌아보면 우리 경제가 진짜 도는가?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 시장이 막 올라간다라는 걸 너무 당연시 여겨야 된다고 하면서 경제가 안 좋아서 민생지원금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어쨌든 뭐 우기든 어떻게 되든 13조나 풀어서 경기 살리자.
결국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 경기는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지원책을 넣는다, 뭐 탕감을 해준다. 그게 되게 좋을 때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 이제 마중물로 써가지고 기사회생 해보자라는 논리니까 그 이면을 보면 지금이 거의 이제 최악에 가깝다 내지는 당분간은 조금 더 고생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사실 들어있는 거죠. 왜 돈을 괜히 나눠줘?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눠줄 때 느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우리나라가 살아갖고 막 파닥파닥 뛰어 올라가는 증시만 지금 살아있는 거지. 우리 주변에 지금 뭐 생활 경기냐 이런 게 결코 엄청 좋아요는 아닌데 마중물이라고 해서 지금 요거라도 어쨌든 힘을 좀 내가지고 살아보세요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참 미래에 뭐를 갖다 땡겼으니까 마냥 좋다고 할 수만도 없지만 어쨌든 뭐 싫으면서도 받아서 어떻게든 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쨌든 현실하고 지금 우리 시장도 사실 괴리가 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2950까지는 북밸류로 올라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그거에 걸맞는 지금 정책은 뭐 하나둘 이제 수립이 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스스로가 막 즐거움과 열정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가 우리 스스로의 온도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되게 냉랭하고 냉정한데 장만 올라가야 돼 이러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신이 안 나는데 장은 올라가야 된다? 그건 사실 이상한 거죠. 되게 논리가. 우리 스스로가 진짜 거짓 없이 뭐 뿜뿜 해볼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시간이 뭐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준비한 장표는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상법 하나만으로 시장이 뭐 기대감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것도 맞는데 이제는 또 더 결국은 시장에서는 정부에다가 오히려 이제 요구하는 게 여기서 더 오르려면 더 강력한 게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겠죠. 뭐 어떤 게 더 나와야 된다. 그게 뭐 배당소득세, 개별과세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더 여러 가지들,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렇게 고쳐줘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막 계속 또 욕을 할 겁니다. 예. 하나 이제 산 하나 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이라는 거. 근데 그거 뒤로도 이게 과연 이제 한마디로 그물이 없는지,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지도 살펴볼 일이고요. 정말 이렇게 법은 바꿔놔서 대통령이 사인하면 바로 시행은 되는데 진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가 아니라 주주로 확대됐다고 했을 때 진짜 회사들이 어떤 강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나 이걸 안 지키면 법의 조촉을 받아서 혼난다 이렇게 알고 정말 바뀔 거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게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딱 봤는데 법은 통과됐는데 누구도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법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뭐 뭔가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르륵 터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업체, 기업들이나 이런마다 또 대응하는 그런 수위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건 이제 산업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것도 있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라든가 뭐 합병 분할 이제 주주보호 입법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지금보다 더 올라가려면.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오늘 대전에서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뭐 이런 또 별도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충청권이 해수부 부산 이전권으로 화가 났대요. 그래서 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든 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선물 비슷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이 어쨌든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어저께 미국에서도 리튬 관련주들 끌어올린 원인이었는데 이게 아직 구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속 체크가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소재단 이번에 그 더 아름다운 뭐 그 엄청난 법이라는 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은 금방 끝나잖아요. 9월 달이면 끝나나 그렇고 뭐 배터리는 그래도 조금 길게 보조금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관건은 저 원재료 리튬 가격에 반전이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6천억 뭐 외국인들이 샀다 이래가지고 좋았는데 뭐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얘가 먼저 빠지는 건 아니네요. 최소한. 근데 참 이상하죠. 냉정하게 보면 지금 2분기 좀 있으면 다음 주에 2분기 실적 뭐 전망치 나오잖아요. 지금 한 달 전에만 해도 한 6조 5천억 나올 거라 그랬다가 최근에 뭐 디램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5조 5천억대 보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지금은 조금 움직이는데 오히려 실적 전망은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는 9조 원 보거든요. 다음 분기 10조 원 보고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뭐 가격 역전까지 시가총액이 나오는 건 기대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글쎄 지금 올라오는 게 어쨌든 소외주 맥락인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실적이 못 받쳐주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론 뭐 사람들은 또 여기 얘기한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저점이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저점이면 당연히 바닥이다 생각하고 뭐 사는 게 맞겠지만 진짜로 바닥인 거 맞는지 실적이 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어저께 셌던 데는 이제 그 중국에서 철강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감세 법안 이슈는 좀 웃긴 게 어제 결국은 막 설득해가지고 하원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오늘 밤에 뭐 서명을 한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이 일부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업체 타격이 예상된다 이랬는데 막상 미국의 태양광은 어제 되게 강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태양광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타격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왜 기사와 반대로 갔을까요? 주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자 그리고 죽으나 사나 신고가 영역에서 놀자 어제도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여러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고요. 자 관세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각국의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트럼프의 속보가 새벽에 떴었고 근데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에 있어서 100개국 정도는 최저치는 10% 정도 부과할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한마디로 지난번에 그 막 뭐 물론 이런 이제 뭐 판때기 들고 나와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고율 관세 매기는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전 세계 지금 얘네들이 상대하는 뭐 200여 개 그 무역 상대국이 있는데 100여 국이라고 하는 애들은 솔직히 이게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무지 내는 나라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여기 200개 중에 반수 이상은 미국하고 솔직히 거래도 많지도 않고 또 미국에 그렇게 무역 뭐 적자를 크게 안기는 기업 나라들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개가 이게 최저치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 중에 어차피 100여 개 이상은 의미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뭐 별로 교역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뭐 여기다 대고서 10을 매기든 안 매기든 뭐 거기서 거기겠죠. 문제는 흔히 말해서 뭐 악의 축인지 뭐라고 그 한창 얘기할 때는 막 싸잡아서 얘기했던 20개 내지 한 40개 나라 그 나라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도 뭐 한 8등 정도라고 얘기하는 작년도 무역 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베트남이 5등인가 그랬대잖아요. 그 정도로 냈던 애들이라 이제 이번에 그 정도로 합의를 한 것 같고 뭐 일본 포함해서 여러 나라 이제 뭐 아시아 국가들 많죠.
중국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나라들 쪽으로는 뭐 저런 10%는 아닐 것 같고 원래는 되게 좀 세게 부를 건데 얼마나 이제 개별 협상이 진척에 따라서는 뭐 조금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딴 나라들이 지금 몇 개가 발표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늦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늦었어요, 늦었어. 예. 그러니까 느린 게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느리다는 거죠. 예. 별로 협상을 해볼 여지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딴 나라들 협상단이 얼마나 빈번하게 왔다 갔다 했는지는 뭐 하나하나 체크가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봐서는 예. 거의 협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전 사람들 가서 한 거는 의미가 없고 그건 그냥 얘기 조금 듣다 온 거고 며칠 전에 이 본부장이 지난주인가 한번 갔다 온 게 제가 봐서는 처음이에요. 근데 갔다 왔는데 며칠도 안 돼서 또 간다고 하는 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진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도 날짜는 다 됐는데 트럼프가 뭐 봐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트럼프의 그 미치광이 전략에 근거하면 뭐 충분히 예상됐던 흐름이긴 한데 진짜도 이번에 이런 이제 세게 부르고 또 오냐 뭐 니네가 뭐 양보해주면 조금 깎아줄게 이렇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죠. 지금 아마 제 생각에 한 3, 4일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몸달아가지고 아마 뭐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나 고율 관세를 지난번에 맞았던 나라들 중심으로는 어떻게든 그렇게 그냥 원한대로 맞는 거는 피하려고 뭔가 하겠죠. 우리나라도 10보다 높으니까 어쨌든 뭔가 좀 더 줄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해서 계산서를 이제 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죠. 뭘 양보했을 때 우리가 전체 상호 관세를 뭐 1% 2%쯤 깎이면 이게 더 유리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뭐 엄청나게 계산을 해본 끝에 주고받으면서 뭔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이제 엇갈리고 있다. 하이닉스는 9조 원대가 유력하고 삼성전자는 5조 원대. 근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하이닉스보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시가총액이 여전히 높은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죠. 예. 진짜 말 그대로 5조 원대고 9조 원대면 거의 뭐 진짜 시가총액의 바로 반대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5조 원대를 벌고 삼성이 9조 원대를 벌어야 나오는 시가총액의 그 어떤 대비가 될 텐데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지. 야, 조선 제가 뭐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기업 뭐 하나 봅시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이게 이제 안 빠진 것 같지만 고점에서 이거 10만 원 빠졌다고. 47만 원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이 위에서 빠지면 10만 원 빠졌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10만 원이었던 애야. 근데 47만 6천 원을 갔네. 전 이 정도 시세가 난 종목은 솔직히 들어가려면 저는 한 24만 원에 들어가라. 지금 보면 전혀 믿기지 않는 가격 같지만 이런 정도까지 밀리지 않으면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 어중간하게 들어가서 뭐 내가 10,000원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뭐 그렇게 아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날이야 물론 있겠죠 중간에. 근데 제가 많이 봤던 사례에서 이런 대시세 났던 종목은 거의 반 가격까지 안 빠지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들어가서 대부분 걸린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시세 끝난 거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시세가 뭐 조금이라도 더 위에 결국 50만 원을 찍게 되면서라고 하면 50만 원 기준으로 다시 또 선정을 해봐야겠죠. 이번에도 이게 내릴 때
어떻게 됐든 뭐 약간 위태위태하게 이 지지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지금은 살짝 깼는데 이러고 있다가 뭐 다시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뭐 그리기도 좀 어려운데 이런 추세대를 결국 깨서 내려온다고 하면 제가 봐선 생각보다 또 딥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들어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토막까지 보는 게 제가 정말 장난 아니고 최근에도 여러 종목 있었습니다만 시세 냈다가 빠지는 애들 반가격까지 빠진 다음에 거기에서 한 30%또 반등 나오고 이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봐서요. 예. 이게 뭐 제 기준으로 봐서는 하여튼 시세 냈거나 특히 신규 종목들 있죠. 신규 종목 첫날, 둘째 날 막 쫙 올라가. 오늘 그 뭐 뉴엔아이 같은 경우가 뉴엔AI가 오늘 첫날 이게 15,000원짜리인데 43,000원 같잖아요. 저는 이거 이론적으로 보면 안 믿기시겠지만 한 22,000원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매매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속편할걸요 아마.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지경까지 안 내려올 것 같지만 기어코 내려오더라고요 보면은. 네. 아이고 지수가 51포인트가 빠지네요. 예, 어제보다 이거 어제 오른 양봉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덮어서 끝나면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데 늘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오후 되면 어느 정도 또 들어주겠지. 엊그제도 그랬잖아.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6,000계약 팔고 있는 게 약간 부담이 되곤 있는데요. 자, 시장 지수는 많이 지금 내려왔고 별로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지수 걱정은 사실 나라님이나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밀릴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진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뭐 한계선을 깼느냐 아니면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는 뭐 믿을 거리가 있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내 주식 다독이면서 가셔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내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00 정도가 여러분들의 뭐 그건 사실 누구도 알려드리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200이 이번에 한계였어 이렇게 느끼면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을 상당히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포인트예요. 어제 기준은 더 그런 거고. 그래서 좀 냉정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직은 유동성 장세라는 게 또 뭡니까? 아직까지 뭐 대기 자금 많으니까 그냥 한 번에 죽진 않죠. 뭐 그런 시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50이 좀 표면적으로는 괴롭지만 뭐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번 주봉으로 마지막 코스피 한번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올랐고 주봉으로 보면 약간 깔딱고개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주봉으로도 5개가 양봉으로 붙었는데 오늘은 미미하지만 십자선이 이제 음봉으로 났으니까 보통 이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이러면 좀 쉬어간다 이런 느낌이 살짝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일반론이고요. 오늘 이렇게 빠져도 또 월요일 날 아무 일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주말과 월요일 사이에 상호관세 어떻게 되느냐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걸 갖고서 조금 더 밀 거냐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올라갈 거냐 그런 게 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를 이런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자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뭐 다음 주 월요일도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제가 공개 방송이 원래 월요일 예정이 돼 있는데 같이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짬뽕으로 같이 해보기는 했는데 뭐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요일 밤에도 11시에 또 공개 방송 같은 거 라이브로 있으니까 제 개인 유튜브 찾아서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안내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